그대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복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일이면 죽는다고 생각해보라.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나쁜 감정은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병, 영락, 환멸, 파산, 친구와의 이별, 이런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손실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서 이런 손실 속에 깊이 숨어있는 회복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참된 삶을 맛보지 못한 자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네오의 말 중에서. 안녕하세요, 베어킴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녹음을 하고 있네요. 사람은 역시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좋아야 몸이 고생을 안 해요. 용량 문제로 한번 저음질로 설정을 해놓은 걸 고음질로 설정을 안 했다가 1시간짜리 녹음 파일의 음질 문제로 다시 재녹음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했던 말을 또 하기보다 새로운 말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저음질의 것들은 저 기억 너머로 사라져 가겠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공개를 하겠지만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네, 책부터 읽고 올게요. 걸리버 여행기 소인국 편 3장. 저자가 황제와 남녀 귀족들을 묘한 방법으로 즐겁게 해준다. 릴리프트의 궁정오락에 대해서 묘사한다. 저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인이 된다. 나는 얌전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 황제나 궁정 사람들뿐 아니고 군대나 일반인들의 신임까지 얻었으며 곧 자유를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나에 대한 호감이 커지도록 만들었다. 이제 주민들은 내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점차 갖게 되었다. 나는 때때로 드러누운 채로 사람들을 5명씩 내 손바닥 안에서 춤추도록 했다. 어린아이들은 내 머리카락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다. 이제 그 나라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데도 큰 발전을 보았다. 어느 날 황제는 그 나라의 고개를 보여줌으로써 나를 즐겁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고개는 내가 여태껏 보았던 것 중 기술과 규모 면적에서 가장 나았다. 그 중에서도 60cm 정도의 길이의 가느다란 실을 땅에서 약 30cm 높이에 걸어놓고서 행하는 줄타기 고개가 가장 재미있었다. 그 줄타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묘사해보겠다. 그 고개는 궁궐에서 높은 관직이나 황제의 총애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행하게 된다.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한 훈련을 받으며 꼭 귀족 출신이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높은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거나 황제의 신임을 상실하여 공석이 되면, 그런데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데, 아무튼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5명이 줄타기를 하여 황제와 고관대작들을 즐겁게 해주겠다고 청원을 내리고, 이때 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제일 높이 뛰는 사람이 그 자리를 계승하게 된다. 심지어는 현재의 고관대작들도 자기 재주를 보여주어서 황제에게 그들의 재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다. 재무 대신인 플림나프는 그 가느다란 실에서 그 나라의 어떤 고관들보다도 최소한 2cm 더 높이 뛸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나는 그가 영국에서 보통의 노끈보다 굵지 않은 줄 위에 놓인 나무 접시 위에서 연방 재주를 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내무 대신이며 나와 가장 친근한 사람인 랜드레살은 내가 생각하기로 재무 대신 다음 가는 재주꾼이었다. 기타 관리들은 실력이 비슷비슷하다. 그러한 오락에서는 생명이 걸린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자신도 지원자 2~3명이 팔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것을 본 일이 있다. 그런데 관리들의 황제의 명에 의하여 재주를 보여줄 때 위험이 더 따르게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재주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나머지 도중에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고 2~3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내가 그 나라에 가기 2년 전에 재무대신인 플림나프가 하마터면 목을 부러뜨릴 뻔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땅바닥이 방석에 놓여 있어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 있다. 황제와 왕후 그리고 총리 대신 앞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오락이 있다.
황제는 탁자 위에다가 길이가 15cm 되는 가느다란 비단실을 3개 올려놓는다. 하나는 푸른색이고 또 하나는 붉은색이며 다른 하나는 녹색이다. 그 실들은 황제가 특별히 총애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사하는 것이다. 그 일을 원하는 사람은 줄타기 제조하는 다른 제주를 심사받는다. 나는 그러한 것을 이전에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다. 황제가 막대기 하나를 양손에 수평으로 들고 있으면 지원자는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황제가 막대기를 높이거나 낮춤에 따라서 때로는 그 막대기를 뛰어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밑을 기어가기도 한다. 어떤 때는 황제가 막대기 한쪽 끝을 잡고 있으면 다른 한쪽 끝은 총리 대신이 잡는다. 그리고 때때로 총리 대신이 혼자서 잡기도 한다. 그러한 연기를 가장 신속하게 하고 가장 오랫동안 뛰어넘고 가는 사람이 푸른색 비단실을 상으로 받게 된다. 2등을 차지한 사람은 붉은 실을, 3등은 녹색 실을 받는다. 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허리에 2번 감아서 착용한다. 궁궐에서는 그 비단실 허리띠 중에서 하나라도 착용하지 않은 고급 관리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기병부대의 말이나 황실 축사의 말들은 매일 내 앞으로 와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겁을 내지 않고 나의 발 아래까지 바싹 다가오게 되었다. 내가 손을 땅바닥에 대면 기수들이 말을 타고서 내 손을 뛰어넘기도 했고 황제의 수렵을 담당하는 관리 중 한 사람은 구두를 신은 내 발을 뛰어넘기도 했다. 그것은 엄청난 도약이라고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내가 황제를 묘한 방법으로 즐겁게 해주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높이는 60cm 정도, 굵기는 영국에서 보통 지팡이만한 막대기를 몇 개 갖다 달라고 황제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황제는 산림청장을 불러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명했다. 다음 날 산림청 소속 직원 6명이 각각 말 8마리가 끄는 수레 6대를 끌고 왔다. 나는 가져온 막대기 중에서 9개를 가로 세로 80cm 정도 되는 사각형을 이루도록 땅에 단단히 박고 나서 다시 4개를 더 골라서 60cm 높이에서 내 모서리에 수평으로 매달았다. 다음에는 내 손수건을 수직으로 서 있는 9개의 막대기에 고정하고 사방에서 잡아당겨서 북의 표면처럼 팽팽하게 되게 만들었다. 수평으로 매단 막대기는 4개의 손수건분의 면보다 12cm 정도 높이 솟아서 사방에서 울타리 구실을 했다. 작업을 끝난 뒤 황제에게 24명으로 구성된 정예 기병대를 그 평평한 면에서 훈련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는 무장하고서 말에 탄 병사들을 한 명씩 손으로 집어 올려놓았고 그들을 지휘할 장교 한 사람도 역시 올려놓았다. 이제 그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모의 전투를 하도록 했다. 그들은 끝이 무딘 화살을 쏘아댔고 날이 무딘 칼을 이용하여 서로 찌르고 도망하고 추격하고 공격하는 훈련을 했다. 내가 그때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군사훈련을 한 거다. 수평으로 고정된 내 막대는 병사들과 말이 무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황제는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그 훈련이 며칠 동안 계속되도록 했고 한 번은 내가 황제에게 자신을 무대에 올려놓았고 황제가 직접 지휘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황제는 주저주저하는 황후를 설득하여 나에게 그녀를 가마에 태운 채로 무대에서 약 2m 되는 곳에 들고 있게 했고 그래서 황후는 그곳에서 훤하게 모든 동작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훈련에선 한 번도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단지 한 번 가벼운 사고가 있었는데 한쪽에 대장이 탄 성미 급한 말이 앞발굽으로 손수건을 긁어서 구멍이 났고 말의 발이 미끄러지면서 기수와 함께 나뒹굴었다. 나는 즉시 기수와 말을 일으켜 세웠으며 한쪽 손으로 구멍을 막고서 사람과 말들을 하나씩 들어서 전부 땅으로 내려놓았다. 넘어졌던 말은 왼쪽 어깨를 삐기는 했지만 기수는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고 나중에 나는 손수건을 수선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손수건의 힘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는 그런 훈련을 하지로 않기로 했다.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기 3일 전에 그러한 훈련으로 궁궐 사람들은 즐겁게 하는 동안 황제한테 전령이 도착했는데 몇 사람이 내가 처음에 붙잡혔던 곳 그 근처를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땅 위에서 거대한 검은색 물건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물건은 아주 거대했고 가장자리가 황제의 침실 정도 높이로 둥글게 뻗었는데 가운데는 사람의 키만큼 위로 솟았다가 있다는 것이었다. 몇몇 사람이 그 주위를 걸어다녀 보았는데 그것은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풀 위에 누워 있어서 처음에 염려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생물은 아닌 듯 했고 또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딛고 그 위에 올라가 보니 고르고 평평했다고 한다. 쿵쿵 밟아보니 속이 비었음을 알게 됐다는 것까지 덧붙였다. 그들은 그것이 거인의 물건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 황제가 원한다면 말 5필만 가지고 그것을 운반해 올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속으로 기뻐했다. 내가 난파를 당해서 해안에 도달했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리고 보트를 젓는 동안에 끈으로 메어서 내내 나의 머리를 붙어있던 그것은 모자였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끈이 떨어졌는데 나는 바다에서 모자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황제로 하여금 속히 그것을 가져오도록 명을 내려달라고 부탁했고 그 물건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다음날 모자가 도착했다. 그런데 상태가 좋지는 못했다. 그들은 모자의 가장자리에서 7cm 되는 곳에 구멍을 두 개 뚫고 거기에 고리 2개를 걸고는 그 고리를 긴 줄로 말에 연결했다. 그래서 내 모자는 800m의 거리를 질질 끌려온 거다. 그런데 그 나라의 땅이 아주 부드럽고 평평해서 생각보다는 손상이 덜했다. 그런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나서 황제는 수도와 그 근방에 있는 군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려는 생각을 했다. 황제는 내게 양다리를 최대한 벌리고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는 대장에게 군대를 벌집 대형으로 정렬시키게 하고 내 양다리 사이로 행군하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보병은 24줄, 기병은 16줄을 이루면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군기를 휘달리고 창을 앞으로 겨누면서 나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하여 행진했다. 모두 보병 3,000명과 기병 1,000명으로 구성되었다. 황제는 그 군대가 나의 신체를 통과할 때 조금이라도 나에게 경우가 어긋나는 짓을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사형을 처간다는 포고를 내렸다. 그런데도 젊은 장교 중에서 지나갈 때 나의 사타구니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지 않았다. 그때는 내 바지는 이미 헤어져 있었는데 따라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시인해야겠다.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황제는 그 문제를 먼저 내각 회의에, 다음에는 모든 대신이 참석한 회의에 내놓았다. 그런데 스키렛이 볼고람이라는 대신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은 내가 조금이라도 괴롭힌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나를 철천치 원수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가 반대했음에도 나의 안건은 가결되었고 황제의 재가도 받았다. 스키렛이 볼고람은 해군 제독인데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일처리에도 능한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까다로웠다. 그런데도 그도 결국은 동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고 그 조건에 모주가 상승했다. 그것은 나를 석방하는 데 따른 조항과 내가 서약해한 조문을 그가 직접 작성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런 조항을 적은 문서를 그가 여러 관리들을 대동하고서 나에게 가져왔다. 그는 조문을 낭독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서약을 하라고 나에게 요구해왔다. 우선 나의 조국인 영국에서 하는 방식을 하도록 했으며 다음에는 그들의 규정이 정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다. 그 방식은 왼손으로는 오른발을 잡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은 머리 꼭대기에 놓고 엄지손가락은 오른쪽 귀 끝에 갖다 대는 것이었다. 독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는지 그 조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이고 그들의 독특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그 석방 조문을 충실하게 번역해 놓았다. 위대한 국가인 릴리프트의 황제 골바스토 모마렌 에블레임 거들로 셰핀 율리 큐는 전 우주의 기쁨과 공포의 대상이루다. 나의 통치력은 5,000 플러스트록에 미치고 왕 중의 왕이며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발의 압력은 지구의 중심까지 미치며 머리는 태양과 닿아있다. 나의 한마디에 다른 나라의 모든 왕들이 무릎을 떨며 나는 봄처럼 상쾌하고 여름처럼 편안하며 가을처럼 풍성하고 겨울처럼 엄격하다. 가장 숭고한 나 황제는 근래에 우리 천국의 나라에 도래한 거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제안하고 그가 엄숙히 서약하며 실천한 것을 명한다. 첫째, 거인은 나의 옥새로 날이 난 허가 없이는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다. 둘째, 거인은 특별한 명의 없이는 수도에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는 경우에는 2시간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하여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거인은 대로에 안에서만 통행해야 하며 목초지나 논밭을 걷거나 거기에 들어눕지 않는다. 넷째, 거인은 앞서 기록한 대로 그 대로를 통행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이나 말이나 마차라도 밟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우리 어느 누구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신체에 접근하지 않는다. 다섯째, 특사가 급파될 경우가 있을 경우 거인은 특사와 그의 말을 호주머니에 넣어서 이동시켜야 하며 황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특사를 황제 앞에 안전하게 데려간다. 여섯째, 거인은 우리 군대와 연합하여 블레프스크 섬에 있는 우리의 적과 싸워야 하며 우리를 침공하려고 준비 중인 적 함대를 격퇴하는 데 힘쓴다. 일곱째, 거인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궁궐이나 기타 주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큰 돌을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협조한다. 여덟째,
거인은 앞으로 2개월 이내에 해안을 일주하면서 걷는 발걸음의 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하는 데 협조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는 엄숙한 서약을 하여야 하며 거인은 1728명의 국민이 먹고 살만한 식량과 음료를 매일 지급받으며 나 황제의 신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기타 여러 권리를 부여받는다. 나의 통치 개시부터 91개월 12일이 되는 날에 벨파볼락 궁전에서 허용함.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조항들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설명했다. 몇 가지 명예롭지 못한 조항은 스크래시 볼그람의 아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가 서약하고 그리고 서명하자 나를 묶었던 사슬의 자물쇠가 열렸고 이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나를 풀어주는 의식에는 황제가 직접 참여하는 영광을 베풀어 주었다. 나는 황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황제는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덕담을 해주었고 내가 앞으로 그 황제의 충실한 하인이 되고 이제까지 나에게 베풀어준 모든 은총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줄 은총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신할 것을 당부했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포고문의 마지막 조항에서 릴리프트 사람들은 1728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을 나에게 제공한다는 약속을 황제가 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뒤에 궁정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황제 소속의 수학자들이 나의 몸을 측량해 본 결과 내가 12대 1의 비율로 그들보다 키가 크고 나의 몸통은 그들보다 1728배는 된다고 계산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수의 릴리프트 사람이 먹을 살릴 음식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리고 그 위대한 황제가 경제적인 면에서 언제나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독자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5장.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황궁을 구경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큰 책을 서술해 놓기로 하겠다. 그 책은 지금 인쇄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 책에는 그 제국의 건국에서 시작하여 역대 황제로 이어지는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전쟁과 정치, 법률, 학문,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나라의 동식물이나 풍습, 그리고 그 밖에 아주 유용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지금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내가 그 제국에 체류했던 9개월 동안에 그 나라와 나에게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과 그 해결에 관한 것이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된 지 약 2주일 후에 내무배신 렌드레살이 하인 하나만 내리고서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마차를 나의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대기시키고는 나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1시간만 시간을 더 내달라고 했다. 그는 내가 황제에게 청혼을 냈을 때 나를 위해서 힘을 썼을 뿐더러 신분도 높고 인격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내가 그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들어눕겠다고 했더니 그는 그보다는 자기를 내 손 위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자유를 얻은 것을 축하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했으며 그것에 관해서 자기도 꽤 힘을 썼다고 말했다. 그런데 궁궐의 사정이 급박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쉽게 자유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외국인인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커다란 제약에 봉착해 있소이다. 한 가지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당파 싸움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강력한 적이 우리를 침공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0개월에 걸쳐서 트라멕산당, 슬라멕산당이라는 두 당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당명은 양쪽이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신고 있는 신발의 높은 굽과 낮은 굽에서 유래한 거요. 높은 굽 쪽이 우리 전통에 더 어울린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긴 하는데 황제폐하께서는 정부의 행정기관이나 모든 관직에서 관리들을 임용할 때 오로지 낮은 굽 쪽만 임명하고 있소이다. 그건 당신도 봤을 거요. 특히 황제폐하의 굽은 궁궐한 어느 사람의 신발보다도 2mm는 더 낮소이다. 양파벌 사이에 적개심은 아주 대단해서 절대로 같이 식사하지도 않고 같이 술도 마시지 않고 같이 길을 걸어가지도 않소. 국민의 수에서 높은 쪽 굽인 트라멕산당이 더 많지만 권력은 완전히 우리 편에 있어. 다음에 황제가 될 황태자는 높은 굽 당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염려되기는 하는데 적어도 한쪽 신발은 다른 쪽보다 낮아서 걸어다닐 때 절룩거리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요. 그런 당쟁이 계속되는데 블레프스크 섬에서 우리를 침공해올 위험에 처해 있소이다. 이 나라는 우주에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제국인데 크기나 국력에서 우리나라와 거의 대동한 수준이요. 당신은 당신만한 크기의 인간들이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소. 그보다는 당신이 달이나 어느 다른 별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 100명만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과일이 얼마 안 가서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6,000개월에 걸쳐서 있는 우리 역사 기록에는 릴리프트와 블레프스크 양대 제국의 역사 외에는 나와 있지 않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강국은 지난 36개월간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소이다. 그것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했소. 우리가 계란을 깰 때 계란의 두꺼운 쪽을 깨는 게 우리 옛날부터 쭉 이어져 왔소인다. 그런데 황제 페데하의 조부께서 어릴 때 계란을 잡수려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깨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됐소. 그러자 당시 황제께서 모든 국민에게 계란의 얇은 쪽 끝을 깨도록 하셨고 그것을 위반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포고령이 내렸소. 국민은 그 포고령에 아주 분노했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던 반란이 6번이나 일어났소. 그 과정에서 한 황제께서 목숨을 잃으셨고 다른 한 황제께서 재위를 상실하게 됐소. 그러한 반란은 항상 블레프스크의 역대 황제들이 조장해왔고 소요가 진압되면 반란자들은 항상 블레프스크로 망명해버렸소이다. 그리고 계란의 얇은 쪽을 깨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반란 때마다 1만 1천 명을 넘는다고 집계되어 있어. 그 논쟁에 관해서 몇백 권에 달하는 책이 출판되어 있소이다. 그런데 두꺼운 쪽 계기파의 책은 금지된 지 오래되었고 그쪽 사람들은 법률에 의해서 관직을 갖게 되어 있지 못하고 있소. 그러는 동안에 블레프스크의 황제들은 자주 우리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우리가 우리 경전인 브룬테크탈의 54장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이신 러스트로그의 가르침을 어겨서 종교적인 분열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소이다. 그런데 그건 경전의 억지 해석에 불과한 거요. 왜냐하면 경전에는 모든 신자가 자기가 편리한 대로 계란을 깨라고 씌어있기 때문이요. 나의 알팍한 생각으로는 계란은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깨거나 아니면 최고 통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소이다. 그런데 두꺼운 쪽 깨기파의 망명객들이 블레프스크의 황제들에게 매우 환대를 받고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난 36개월간 두 나라 간의 피터지는 싸움이 계속되고 승패를 거듭해왔소. 그동안에 우리 편에서는 대형 군함 40척을 잃었고 등등의 피해를 입었소이다. 적군의 피해는 우리보다 조금 많다고 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적이 대규모 함대를 구축하고서 우리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소이다. 그래서 폐하께서는 당신의 의리와 힘을 믿으시는 터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황제께 충성하겠다는 말을 황제에게 전해달라고 말해주었으며 내가 외국인으로서 당파 싸움에 개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침략자에게서 황제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도 전해주도록 했다. 안녕하세요, 배우킴입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집에요. 또 일상으로요. 이제 제 일상이 뭔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캠프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 월화수 4일간의 캠프를 마치고 나면 정말 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 진짜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팟캐스트를 한다고 말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캠프 때 만났던 친구들한테는 제가 팟캐스트를 진행한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이유는 사실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좀 오글거리잖아요. 네. 말투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녹음을 할 때는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의식이 되니까 제가 발성을 하는 것도 다른 발성을 내요. 목이 아니라 복식호흡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 있는데 근데 이번 캠프 또 LG 드림 챌린저라는 캠프입니다. 이 캠프에서 제가 이번에는 좀 성대모사 해달라고 성대모사도 해주면서 목소리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친구들이 또 꾸준하게 들어주면 또 그것만큼 좋은 거 없으니까요. 좋은 친구들이죠. 꿈에 대해서 또 도전하는 친구들이라 제가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해서 좀 친데레 같은 성격이라 칭칭거리긴 했어도 잘해주긴 했어요. 애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댓글 같은 건 다 알겠죠. 김영진 별로였어요. 혹은 좋았으면 좋았어요. 이런 거? 아시죠? 이거 두 번째 녹음하고 있는 거. 일주일 전에 이런 내용 없이 녹음을 했었죠. 올리버 연기 3장, 4장 이야기를. 업로드를 실패. 아니, 그게 녹음을 했었는데 고급 버전으로 녹음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 보이스 녹음이 됐는데 그게 참 듣기가 그래요. 큰 차이가 있어서 고급 버전으로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식상한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전 이야기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라고 앞에 말했죠. 실제로 그랬고 그때 또 됐을 때 응원해준 분들이 있어요. 참 고마운 분들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리얼하라님께서 그래서 손이 떨리시는구나. 유슈슈. 그래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45분짜리 파일이 날아가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요. 스윈스타그램님은 항상 목소리 칭찬해주시죠. 은비님이 배어킴 힘내요. 힘나고 있습니다. 은지님이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때 괜찮지 않았어요. 이런 위로보다는 다시 하면 되죠 라고 하는 현실적인 게. 찌연님이 힘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헤란리 7315님이 성시경 라디오 잘 자요 여러분 한번 하면 똑같을 목소리 좋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성시경 말투가 뭐가 있었죠? 성시경 말투 이런 일이 없죠. 성시경 말투 방금 전에 이런 거 성시경 말투가 아닌데. 그럼 여러분 잘 자요. 이게 성시경 말투인가? 말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말투가. 수진이 참새. 이런 토닥토닥 위로 안 되는 위로. 정곡입니다. 위로 안 되거든요 이럴 때. 현실적인 다시 해가 더 힘날 수도 있습니다. 미영님이 말도 더듬더듬 당황함. 네, 참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말이 더듬더듬 거리는 게 느껴져요. JR 8000님이 목소리 너무 좋다고. 어유 감사합니다. 지금 프로필 눌러서 사진 봤는데 JR님도 참 이쁘시네요. 그나저나 그 와중에 제 눈길을 끄는 건 베어브릭인데 베어브릭 되게 이쁘다. 모으시는 건가요? 베어브릭 옛날에 타블로가 베어브릭 모은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아볼까 했는데 비싸잖아요. That's right. 네. 또 후기. 그럼 전방송 후기도 제가 또 꺼내볼 수 없죠. 돈꼬 XOX님이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수지님이 알람 서비스 좋아요. 참새 또 고마워요. 나미님이 총총총 알람 굿. 나미님이 기다려주셨거든요. 또 업로드를 제가 그래서 또 나름대로 보답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지연님이 오예. 저도 오해입니다. 민블리님이 심심하니까 들어간다 했는데 심심하다는 건 심심하다는 거겠죠. 네. 소연님이 63님의 피드백으로 인해서 좀 이런 류의 편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소연님이 또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진짜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게 해보겠습니다. 나미님이 또 댓글 달았어요. 오해 1등으로 등장해서 좋아요. 책과 시 둘 다 좋은데 상황마다 바뀌는 배경음이 너무 좋아요. 이번 것도 꽤 괜찮죠? 네. 배경음은 추천받을게요. 유튜브에서 저작권 프리한 음악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그 음악을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RLAAL67876님이 목소리 좋아요. 저번 거 이어폰 찾아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것도 듣고 있죠? 2452님이 듣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잡고 가야겠어요. 저번 화에 박양과 엘군이었죠? 참 오래됐기도 했는데 그 둘의 사연을 읽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겪을 일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우울해졌어요. 이제 졸업반이라 취업 때문에 고민도 많은데 취업도 힘들겠지만 취업 후엔 더 고민이 생각이 많아지겠죠? 싫다. 어른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니포님 힘내고 오늘 이따가 좀 더 이야기 다뤄볼게요. 나미님이 이걸 다시 들으셨겠죠? 스킵하셨었는데 저한테 들켰고요. 전희님이 여러분들에게 노하우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전에 불을 끄고요. 이어폰을 끼고 들으래요. 그러면 현장감이 장난 아니라는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희님이 그랬고요. 걸리버 세계에 내가 함께 있는 느낌이라고. 와, 이런 과찬을. 감사합니다. 헬로 JM님이 자버렸다고 다시 들은다고 했는데 들었대요. 그리고 밥은 부대찌개 먹었대요. 언지씨가 또 결과 발표가 21일에 하나, 23일에 하나, 29일날 하나라고 했는데 오늘 24일이죠? 발표 났나요? 반딱반딱 말해달라 했는데 말 안 해주네요. 얼른 말해요. JR8709님이 반했던 그래요. 티내는 거래요. 라는 거 해서 좀 재밌대요. 그래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참 댓글 달아줄 때마다 행복한 거 알죠?
수치상으로 많은 팔로워가 있지만 좋아요도 많이 눌리지만 실제로 댓글은 많이 안 달려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예. 댓글 다는 분들은 제가 다 찾아가서 사진도 보고 좋아요도 꾸박꾸박 누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 다른 사람한테는 좋아요 안 누르냐고요? 네, 사실 좀 그래요. 사연이 되게 예상치도 못하게 많이 왔어요. 네. 10개가 넘는데 제가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 하나하나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캠프 중에도 꼬박꼬박 밤에 잠 안 올 때 답변해드렸고요. 다 다루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한 분 것만 제가 추려왔어요. 근데 진짜 비공개라고 해달라고 엘곤, 엘량, 박양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잔지 여자지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그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을 마치고 1년을 휴학하고 지금은 2학년으로 복학할 사람입니다. 저는 딱히 무엇이 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좋아하는 것도 없어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서울권 대학을 입학을 목표로 했고 그 목표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보냈습니다.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막상 와보니 제가 고등학교 때 뭘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1년 대학교를 다니고 휴학을 했더니 대학교 때 뭐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휴학을 했어요. 뭐라도 해볼까 하고. 근데도 1년이 참 부질없이 흘러나간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대학을 다녔을 거리란 생각이 들 정도로 부질없었어요. 주변을 보면 다들 취미 한 가지씩이라도 있고 대학생활을 즐겁게 보내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학생활도 즐겁지 않고 흥미있는 걸 찾아보려 해도 좋아하는 것도 흥미가 있는 것도 없네요. 심지어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루하네요. 티에 점점점점점 어떡하죠?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캠프 멘토링이 이런 멘토링이거든요. 네. 익명군에게, 익명양에게, 익명군양, 익명에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잘하는 일을 만들어요. 지금 그쪽에 갖고 있는 전공은 잘하는 일을 찾기 위한, 혹은 잘하는 일을 만들기 위한, 혹은 잘하는 일을 배정받기 위한,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걸 잘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일을 찾는 게 어렵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다? 못 찾겠다? 그 전공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5가지 정도만 고르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거 5가지. 그리고 노력의 정도를 나눠서 1번부터 5번까지 나누는 거죠. 1번에서 안 되면 2번, 2번에서 안 되면 3번, 안 돼서 4면 5번. 길을 찾아요, 길을. 길은 어렵지 않아요. 특히 잘하는 일에 대한 길은 이미 다 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찾아가면 돼요. 어려운 건 좋아하는 일을 찾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고민이 많다고 했어요. 즐기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근데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과정도 사실 즐거운 게 맞거든요. 안 해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 3년간, 4년간의 대학생활 중에 3년간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서 지냈습니다만 아직도 못 찾았고 뭐라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는 답이 왔습니다. 네. 며칠 전에 참 좋은 멘토님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대학교 때 그림을 좋아하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과 내가 잘하는 걸 한번 며칠 전에 멘토님 한 분을 뵙고 왔습니다. 이 멘토님도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정론에 이런 생각에 힘을 더해주셨는데요. 대학 때 그림 그리는 게 좋으셨대요. 그래서 그림과 자기의 전공을 합쳐볼까 했는데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안 걷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른 잘하는 일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럼 좋아하는 일을
안 하신가? 아니요? 하십니다. 네, 그림 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심심할 때. 정말 잘 그리시고요. 거기서 저는 제가 아직 확신이 없었는데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짧게 살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확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확신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잘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좀 길게 해보면, 잘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또 명언이 나오는데, 제가 멘토링을 하다가 저한테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엄마는 맨날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하면서 왜 일을 해? 그건 잘하는 일이긴 한데, 그건 좋아하는 일은 아니잖아. 그런 일을 왜 평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엄마가 명언을 남기셨죠. 준비하세요. 오글거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양육을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너를 입힌 것이, 가리키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다라고. 네, 감동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일치했던 사람이 없고요. 저는 생각해보면. 그리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됐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좋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싫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독립해서서 이 익명군이 했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삼성에서 대학생 기자단을 했었는데, 그때 한 번 그때 조별 과제를 썼었는데, 조별 기사. 14명의 취미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그때 14명 맞나? 12명인가 13명인가? 아무튼, 취미학개론이라고 하면서 글 쓸 기회가 많았는데, 취미가 좋아하는 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취미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무슨 재미로 살아요? 힘들 때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란 생각입니다. 네, 지금 재미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휴학 1년으로 부족하면 1년 더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휴학은 제가 비춥니다. 뭐라도 해요. 가득 찬 시간을 사세요. 시간을 가득 채워서 사세요. 그러면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감이 오고 했을 때 즐거운 일들이 있어요. 저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을 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해봤는데 뭘 했을 때 행복한지 어떻게 아나요? 뭘 했을 때 좋은지 어떻게 알고. 해봐야 알죠. 해봐야. 합시다. 뭐라도 합시다. 뭐라도. 네, 익명군, 익명양, 많은 사람들,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서 고민되는 사람들 많겠죠. 합시다. Do it now. 지금 해요. 네. 이게 오늘의 결론으로 제가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다음 업로드는요, 아마 다음 주, 2월이 되기 전에 업로드를 할 거고요. 1월 31일, 30에서 31일 이 양일간에 제가 이틀 중에 여유로울 때 녹음해서 올릴 거고요. 2월에는 15일간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가. 네. 갔다 와서 16일쯤에 제주도 특집 방송으로 좀 길게 한번 또 가보고요. 제주도에서 소리 몇 개 녹음해서 또 편집하는 거 제가 한번 시도해보겠고, 그 사이에 2월 첫째 주 주말에 한번 업로드를 또 미리 녹음한 버전으로 한번 업로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 업로드 공지였고요. 즐거우셨어요? 얘기하는데? 네. 사실 저 좀 마음이 급한 게, 잠도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답변을 해줘야 될 메일이 5편이나 있어요. 너무 많아. 그래도 좋아요. 제가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또 즐겁고, 또 캠프를 가서 또 멘티들을 만나는 거에서도 제가 즐거움을 느낍니다. 제 힘을 얻고 열정에 불을 지피고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여러분들한테도 즐거운 일 찾아요, 즐거운 일 해요 라고 말하면서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힘으로. 네, 이상 지금까지 곰스타 라디오 팟캐스트 버전 3번째, 공식으로 13번째 팟캐스트였고요. 다음에 만나요. 사연은
feelsbear@gmail.com과 bear 밑줄 kim 밑줄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여기서 들어오시면 다이렉트나 댓글 또 영상 짧은 영상들 볼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